한국 연예계의 뛰어난 인재인 신구는 경력과 사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 4월 17일에 태어난 그는 잘생긴 외모와 다양한 연기력으로 단숨에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구는 스크린, 무대,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영화계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날카로운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신구의 뛰어난 연기력뿐 아니라 친근하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어느 암울한 날, 산소 부족으로 뇌졸중을 앓으면서 신구의 경력과 삶은 큰 차질을 겪었다. 이 뇌졸중은 그의 경력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구의 개인적인 삶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뇌졸중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신구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해 연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일부 잃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이기도 하며 회복하려면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구는 운명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황금의 힘을 되찾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재활과 웰니스 치료를 통해 그는 점차 유연성과 독립성을 되찾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의지로 신구는 인생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신구는 실력파 배우일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회복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팬들과 만나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구의 삶은 고통스러운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와 결단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과 미소를 지으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삶과 예술의 진정한 영웅인 신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계속해서 격려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연극계의 실력파 배우 신구는 연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그에게 동아시아 연극상은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격려의 원천이기도 하다. 신구의 연기 인생 전성기는 인간이 되고 싶어에서 극단 사장 역을 맡아 제3회 동아시아 연극대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때다. 인민위원회 또한 신구는 포기와 베스에서도 크라운 역을 맡아 그녀를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신구는 제6회 동아시아 연극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눈부신 성공을 거뒀고 이번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스탠리 역을 맡아 그의 재능과 젊음을 부각시켰다. 이는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연극 예술에 대한 그의 큰 공헌에 대한 업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연기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신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제8회 동아시아 연극대상에서는 영화 해리인 러브로 다시 한번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신구의 연기 경력의 안정성과 규칙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의 창의성과 다양성도 보여줍니다. 동아시아 연극상은 개인적인 명예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동아시아 연극예술에 영감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통해 신구는 예술계에서 그의 용기와 명성을 입증했으며 관객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2010년 한국의 재능 있는 예술가 신씨는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공헌을 한 상징이자 고귀한 영예인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신씨의 뛰어난 공헌에 대해 지역사회와 사회로부터 인정과 감사를 표시하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씨의 성공과 명성은 2022년 한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연극상 중 하나인 이해랑 연극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상은 개인적인 헌사일 뿐만 아니라 신창호의 창의성, 예술적 우수성, 현대 연극 예술 발전에 대한 주요 공헌을 한때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서점으로 달려가 줄을 서야만 했죠.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작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로 만들어준 그 책,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작품인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의 인생을 낱낱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롤링은 1965년 영국의 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와 과학교사였던 어머니는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서 처음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후에 이 킹스크로스 역은 롤링이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키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해 6살에 처음으로 여동생을 위한 토끼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 롤링은 어머니가 과학부서에 있던 와이든 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학창시절 나름 공부를 잘했으며 여학생 대표를 할 정도로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 시절 그녀의 가정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약 10년간 심한 병을 앓았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훗날 아예 연을 끊게 되는데, 어머니가 죽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와 재혼을 하고 그녀가 선물로 준 해리포터 초판을 판매했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와이든 스쿨을 졸업한 롤링은 엑서터 대학교에 입학하여 불문학과 고전학을 전공하며 파리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글쓰기 연습을 하였으며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1987년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약 4년간 국제사면위원회의 비서직을 포함한 다양한 임시직을 거치며 소설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바꿔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맨체스터로 갔다가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그런 이미지가 생각난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문득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가 눈앞에 그려졌고 그 아이디어에 찔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해리포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무렵 병으로 고통받던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결국 90년 포르투갈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어 교사로 취직한 그녀는 매일 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며 해리포터의 초안을 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많이 외로웠던 탓인지 예민하고 사랑을 각오했던 그녀는 결국 포르투갈의 한 바에서 저널리스트였던 조지 아란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제인 오스틴을 좋아했던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몇 달 뒤 롤링은 첫 딸 제시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92년 아란테스의 프로포즈로 둘은 결혼을 하지만